자, 오늘 수투를 이제 오늘 마무리하러 가는 시간이 되겠군요. 네, 저번에 했던 114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활용 문제들은 어떻게 풀어보니까 좀 안됩니까? 114페이지에 영선 잘 풀어오셨습니까? 한글사 하신 2번이 재미는 틀리셨고요. 나머지는 뭐 내가 다 푼 거 아닌가? 아닌데요? 아닌가요? 네, 342번 하나 보겠습니다. 뭐 이거는 봐봐. 3회 10... 네. 3회 왜? 다시 그럼 풀 수 있겠어요? 풀었어요. 아, 풀었습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해요. 아니 됐습니다. 해요. 왜요? 몰라요. 얘가 어려워 얘가 어려워. 둘 다 어려워? 둘 다 해요. 3회 10승이 몇 자릿수냐 그랬죠? 자릿수를 파악하기 위해선 우리가 이런 자릿수를 파악하기 위해선 로그 3회 10승의 값을 구해줘야지. 그지? 그러면 10 로그 3이기 때문에 로그 3이 얘 아니야? 4.771 되겠습니다. 그 말은 4 더하기 0.771 되겠죠. 그죠? 그럼 정수 부분이 4인 걸로 봐서 지민아 몇 자리 정수? 그렇죠. 5자리 정수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얘가 소수점 몇 제짜리부터 시작되냐를 파악하기 위해서 로그 10분의 3의 10승인가요? 값을 구해야죠. 10 곱하기 로그 10분의 3인데 얘는 10 곱하기 가로하고 로그 3 마이너스 1인 거 맞지? 지민이 꼴? 로그 3 빼기 로그 10 네네. 그죠? 그러면 계산 들어가면 마이너스 0.5229 나오겠네. 됐습니까? 곱해주면 마이너스 5.229가 나오네요. 그죠? 정수분과 소수분 분리하면 지민 해봐. 정수분 얼마야? 마이너스 1. 그렇죠. 플러스 소수분 얼마야? 0. 네? 소수분. 2. 뭔 2야? 마이너스일 때는 1에서 빼야지 얘를. 아. 0. 뒤에가 1이에요. 아, 뭐 앞에서 없애. 7. 771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정수분이 마이너스 6인 걸로 봐서 소수 6번째 자리부터 숫자가 시작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오케이 머리? 자릿수만 물었으니까 뭐 그렇게 로그를 취한 정수 부분 가지고 접근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세요. 저번에 우리가 시험에 아마 꼭 나올 법한, 알겠죠? 수학 외적 해결 능력 문제를 얘기해 드렸는데요. 풀이를 해보니까 어떻게 좀 잘 풀립니까? 막힙니까? 수학 외적 질문 좀 받겠습니다. 안 풀려요. 처음부터 네. 영선. 식은 세우겠는데 계산을. 아유, 산수가 문제인 거야. 영선은 바뀐 거 뭐야? 잘 풀었어? 알겠습니다. 수학에 좀 할만하다라는 거. 아, 잘했습니다. 자, 지금 바뀐 거몇 개 풀어볼게요. 복습도 할게요. 어디부터 바뀌었습니까? 45. 45번부터 한번 다시 해볼까요? 345번입니다. 문제 보시면 봐봐. 질량 A의 활성탄 A를 염료 B의 농도가 C인 용액에 충분히 오래.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요. 일단 문자부터 체크하겠습니다. A가 뭐야? A가 활성탄 A의 질량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B는 뭐야? B 염료 B의 질량이네요. B 됐습니까? 그리고 K는 상수니까 무시. C가 먼저 C? 농도입니다. 그죠? 용액의 농도. 그죠? 자, 밑에 할게요. 10g의 활성탄 A를 스톱 A가 10인 상태에서 요건 했다라는 거 맞지? 그지? 그 다음에 농도가 C가 8인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 책을 읽어야 되겠다. C가 8인 상태에서 B의 질량은 4다. B는 4다. 칙한 게 나왔고, 그지? 그 다음요. 그 다음 문장입니다. 20g의 활성탄 A를, 자, A가 20일 때, 농도가 27%, C가 27. 그리고, B를 구해라. X가 치겠습니다. 끝! 이런 문제는, 그죠? 위에 대입. 지민이도 여기까지 했다라는 거 맞죠? 로그. 야, A분의 B는 10분의 4니까, 그냥 쓰자. 10분의 4. 는, 마이너스 1 더하기 K 로그 8. 됐나요? 밑에 거는 대입하시면 로그 A분의 B니까 20분의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K 로그 27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우리가 x를 구하기 위해서 k를 없애야 되는데 이거 저번에 풀었던 그 두 번째 문제 형태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저번 시간에 우리가 346번을 선생님이 풀어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 3, 4, 6 봐봐. 그거 내가 푼 거 맞지? 그거 풀 때 이런 상황과 유사한 것 같은데 뭐냐면 두 식을 더하거나 빼는 어떤 연산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이걸 단순한 연산으로 k를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지민아 여기에 문자가 뭐밖에 없어. K를 여기 대입해서 보면 되는 거죠. x 나올 거 아니야. 이해됐습니까? 이걸 그냥 빼면은 K가 안 사라집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로그의 뺄셈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K를 구해서 대입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문제가 지금 뭐 로그 값이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 정리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정리 한번 봐봐. 요거 정리할게요. 로그 4. 로그 4가 2로그 2 맞지? 지금 맞니? 마이너스 로그 10. 1이 주인은 마이너스 1 더하기 요거 정리하면 3K 로그 2 맞죠? 여기까지 되겠어? 그러면 마이너스 1 날라가죠? 로그 2, 로그 2 약분 가능하네요? 그죠? 아, 3K가 얼마예요? 2네요. K는 3분의 2임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지민이 콜? K가 못 구했지? 여기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정리하면. 정리라는 게 이거 다 분리한다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이 K를 여기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봐봐. 우리가 X를 구할 거니까 이건 분리하지 말고 냅둘게요, 그냥. 요쪽만 잘 정리하면 될 거야. 마이너스 1 더하기 봐봐. 요게 3의 3승이니까 떨어지면 3K 로그 3일 거 아니야. 이해됐습니까? 3K 로그 3 맞죠, 이거? K가 3분의 2니까 3K는 2 곱하기 로그 3일 거 같네요. 대입만 한 겁니다. 오케이? 어디 갔냐? 얘랑 비교하기 위해서는 이거 로그로 바꾸세요. 얘 로그 10분의 1 맞나요? 마이너스 1 더하기 로그 9 맞습니까? 그냥 그래. 이해돼? 마이너스 1이 얘잖아. 로그 계산을 조금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가 프린트 하나 드릴게요. 로그 10분의 9입니다. 그죠? 지민이 콜? 그러면 10분의 9가 얼마가 되면 돼? 20분의 x가 되는 거죠. 저건 뭐예요? 어디요? 그거. 이거? 네. 2 로그 3이 k의 3분의 1을 대입한 거야. 아, 그다음 3 떨어지니까. 그쵸? 이렇게 구하면 x 값을 구할 수가 있고 x는 뭐 18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지금 보니까 지민이가 그 지수 계산은 그나마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로그 계산을 좀 그죠? 연습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오늘 선생님 연습할 세트를 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에 숙제! 좋지? 네, 그래요. 넘어가겠습니다. 됐어! 다음 페이지로 가서요. 한 개만 더 풀어드릴게요. 한 개만 더 연습합시다. 나머지는 또 지금 따로 꼭 질문하시고. 아유, 선생님은 뭐, 2회 수업 때마다 신규생이 계속 들어가겠네, 아주. 인기가 이렇게 좋아, 들어가겠습니다. 348번도 풀다가 좀 막힌 것 같은데, 그거 풀다 막힌 건 좀 보여드릴까요? 아니? 3, 4, 7? 알겠습니다. 이걸로 가보죠. 8번 풀었어요. 잘했습니다. 자, 공식이 요거네요. 요거 하나 해볼게요. 지수식 문제 하나 풀어보고, 그 다음 오늘 나올 또 새로운 유형 들어가겠습니다. 자, QA가 얘고요. QB가 얘입니다. 이런 새로운 공식이 있다라는 건 수학 외적인 확률이 높고, 그죠? 위에 말 보니까 수학 외적 맞네. 문제 확인하시죠. 조계류는 현탕물에 여과한다. 뭐 됐고. 수원이 T. T가 수원이야. 수원은 T. 그죠? 개체 중량이 3, 4, 7. 예요? 아니, 이거 봐. 개체 중량이 W고요. 그죠? 그 다음에 A조개와 B조개가 1시간 동안 여과되는 양을, 그러니까 여과되는 양입니다. 여과되는 양이 QA, QB라고 하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QA랑 QB는 여과되는 양이고요. 그 수온은 T, 개체 중량은 W인 상태입니다. 그때 밑에 말이 중요하죠? 수온이 20도이고요. T가 얼마? 20인 상태에서, 그죠? A조개와 B조개의 개체 중량이 각각 8이다. 자, W도 8. 잠깐만, 지금 A랑 B를 두 개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여기 위의 상황을 쌤이 A라 치고요. 밑에 상황을 B라 치겠습니다. 지금 알겠습니까? 이렇게 두 개의 상황인지를 인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T는 둘 다 20이겠지? 그 외에 말이 없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B의 W도 8이라는 거죠.
지금 A, B가 요거 같은 상태입니다. 알겠죠? 그런 다음에 뭐야 이거 다음에 바로 QB분의 계산을 못해. 알겠습니다. QB분의 QA를 구하랍니다. 그럼 여기서 그냥 QB라고 쓸게요. 그냥 QA. 얘를 구해서 얘분의 A 구하는 거 맞죠? 이건 솔직히 대입은 진짜 쉽게 나왔네, 그지? QB분의 QA는 바로 적으면 되겠다. QB분의 QA는 QB가 뭐냐면 여기 0.05에 T가 지금 20이고 20에 0.75 곱하기 W가 8에 0.3 이게 QB고요. QA는 여기 대입한 거니까 0.01 20에 1.25 8에 0.25입니다. 답은 이거네. 그죠? 요거 정리하면 되네. 그치? 뭐 대입은 어렵지 않은 문제였네요. 정리하겠습니다. 봐봐. 분모 분자에 100 곱하면요. 요거 5 되고 1 되겠죠. 이거 무시. 됐습니까? 그럼 봐. 5분의 1이 있고 곱하기 이렇게 할게요. 밑이 다 같잖아. 밑이 같으면 얘 빼기 얘 맞죠? 1.25에서 0.75 빼면 얼마야? 20에 0.5승이 되겠죠. 맞나요? 곱하기 0.25에서 0.3을 빼면 8에 마이너스 0.05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이제 그 다음 정리를 위해서 뭐 해야 되겠어? 소인수분해지 뭐. 그죠? 소인수분해 가면 5분의 1에 차근차근 해드릴게요. 2에 2승 곱하기 5에 1승에 0.5승이고요. 2에 3승의 마이너스 0.05승입니다. 오케이? 여기 위로 가지고 올게요. 그러면 5분의 1 곱하기 하나씩 갑시다. 2에 곱하면 2에 1승 곱하기 5에 0.5승 곱하기 2에 마이너스 0.15승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때 여기 5분의 1은 여기 쓸게요. 5에 마이너스 1승이니까 정리해버리면 2에 1승에서 얘 더해버리는 거니까 2에 0.85승 곱하기 그죠? 5에 얘 둘 더하면 마이너스 0.5승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문제에 어떤 형태의 객관식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얘가 그대로 나왔네. 2에 A승 곱하기 5에 B승이 되니까 그죠? A가 얼마인 거야? 0.85고요. B가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0.5인 거죠. 이해 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답이 나오겠죠. 차근차근 산수 좀 하시고 아까 얘기한 대로 요런 산수 문제들은 알겠죠? 대입만 잘 연습하시면 되고요. 산수는 사실 시간 지나면 누구나 풉니다. 알겠죠? 그거를 지금 못하는 건 뭐 상관없습니다. 물론 공부를 하겠다는 입장 하에 알겠죠? 공부하면 이런 산수는 누구나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식을 뽑아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죠? 나중에 산수가 되는 입장이 돼버리면 식을 만드는 걸 못해서 못 푸니까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식을 잘 만들 수 있으면 산수야. 근데 이거 답에 있잖아. 답이 없습니까? A가 0.85, B가 뭐였지? 마이너스 0.5? 둘 더하는 거 빼는 거야. 더하면 0.35야? 그렇죠. 뭐 처음 와서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이해하기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럼 네. 아직 모르니까. 알겠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거기다 일단 계속 빼기. 넘겨봐. 나머지 수학 외적은 개별 질문으로 갑시다. 오늘 두 번째 수능 유형으로 갈게요. 그 두 번째 수능 유형은 120페이지를 보시면 쌤이 같은 행위 반복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알겠죠? 요거는 어떤 파트 문제냐면 수능 유형이라고 쌤이 이름을 잡긴 하지만 얘가 요 앞에 있는 수학 외적은 정말 잘 나오는 거 알겠죠? 요건 약간 덜 나오긴 하지만 또 이제 그 텀이 한 3, 4년 텀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상태고 알겠죠? 이번 2016년 수능을 기준으로 전년도 한 3개년까지는 출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슬슬 나올 때가 한번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여러분 때부터 교과 과정이 바뀌어서 이런 예측이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6월이나 이런 모의고사를 봐야 정확한 이제 평가하는 의지를 알 수는 있겠죠. 근데 뭐 이때껏 예년에 출제했던 걸 봤을 때는 요놈도 종종 나오는 놈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수능 유형이라고 쌤이 이름을 짓는 요 유형은 뭐 같은 행위 반복이라고 쌤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름은 그냥 아무 때나 만든 거야. 같은 행위 반복. 문제에서
이 로그의 활용입니다. 상용 로그 활용. 알겠죠? 로그 파트에서 이렇게 나오는 같은 행위 반복 문제인데 이게 어떤 패턴을 띠냐면요. 이런 식의 문제를 냅니다. 이 유형을 배울 때 당연히 문제가 생긴 모양을 먼저 배워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선생님이 수학 외적 해결 능력을 설명할 때도 위에는 문자 설명, 가운데 처음 보는 공식, 밑에 대입할 숫자 이 세팅이 거의 일반적이랑 똑같이 나온단 말이죠. 내용은 다르겠지만 알겠죠? 그럼 우리가 위에 문자가 뭔지 확인한 다음에 밑에 대입할 숫자 잘 보고 적절한 문자를 지정해서 대입하기로 했죠. 이건 풀이 전략인 거고 얘 마찬가지로 생긴 모양은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뭐 얼마씩 이 기준 단위가 틀리기 때문에 얼마씩 한 번 지날 때마다 지나면 이렇게 오케이? 얼마씩의 변화율을 갖는다. 이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좀 더 편안한 용어로 해드리면요. 봐봐. 얼마씩 한 번 지난다는 말 대신에 매번, 매년, 뭐 3개월씩마다 한 번씩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3개월마다 한 번씩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어떤 특정 기준 시간을 줄 겁니다. 그 다음 변화율이라고 쓰는 이유는 비율을 줄 거예요. 비율을. 뭐 1년 지나면 3씩 증가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알겠죠? 1년이 지나면 2배씩 증가하고 몇 퍼센트 증가하고 이런 식으로 비율을 줄 겁니다. 얘는 몇 배를 얘기하는 몇 배. 이 몇 배에 대한 표현을 퍼센트로 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 1년이 지나면 3%가 증가하는 어떤 몸이 있어. 오케이? 그럼 내가 곱셈을 진행할 때 만약에 원래 최초 양이 A였어. 1년이 지났어. 3%가 증가해. 그럼 얼마가 되는 거죠? A 곱하기 0.03입니까? 원래 A였어. 3%를 증가시켰어. 그럼 양이 얼마겠냐? 자,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이런 걸 다루기 위해서 여러분들 퍼센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요거는 혹시 헷갈리는 친구는 노트에 또 적어 놓으세요. 여기다 정리할게요. 팁으로. 여러분들이 퍼센트에 대한 계산이 좀 익숙하게 잡혀 있어야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요걸 이제 우리가 백분율이라고 하죠. 백분율.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의 비율이잖아. 그지? 예를 들어 봐봐. 5% 증가. 이 말은 원래 데이터는 100% 아니야. 그지? 내가 2만원이 있어. 2만원에 100%는 2만원이잖아. 그지? 그러면 100%에서 5%가 증가했으니까 몇 프로가 되는 거죠? 105%가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해되겠나요? 5%만 따지면 안 되지. 원래 양이 있잖아. 그지? 그만큼 증가한 거니까. 그러면 얘를 산수할 때 얼마 곱해야 돼? 이거 100분율이니까 곱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나누기 100. 1.0으로 곱해야 돼. 이해되겠습니까? 내 돈에 1.0으로 곱하면 5% 증가한 양이 나온다고요.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바리? 그럼 예를 들어 12% 감소. 이거는 곱하기 얼마여야 돼? 0.88인 거죠. 왜? 원래가 100인데 12% 깎은 거야. 세일하는 거지. 그러면 곱하기래. 88%가 되는 거 맞죠? 요 말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뭘 곱해야 돼? 0.88을 곱해야죠. 오케이? 이게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 뭐 우리가 뭐 모자를 하나 샀는데 모자가 막 25,000원. 근데 13% 세일해. 얼마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곱하기 0.87. 계산기 두들기면 나올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퍼센트에 대한 계산은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 그런 계산을 진행한다는 거죠. 알겠나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식을 만들 때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얼마씩 한 번 지나면 얼마를 곱하라고 줬을 거야. 알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행위는 얼마씩 n번 지나면 곱하기 네모를 n번 곱해야 되는 거 맞죠? 그죠? 예를 들어 봐봐. 10% 증가야. 내가 돈이 A1 있어. 1년이 지났어. A 곱하기 1.1 됐겠죠? 이거 옛날에 등비설에도 비슷한 거 본 적 있을 겁니다. 또 1년 지났어. 얘한테서 또 뭐가 되는 거야? 1.1 곱해야 되겠죠? 이런 식의 거듭 제곱이 간다라는 거 아시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말이? 이런 거 가지고
식을 만들어서 푸는 문제를 쌤이 같은 행위 반복이라 부르고요. 이해됐습니까? 그때 식을 만드는 패턴은 당연히 이런 개념을 이용할 건데 알겠죠? 여러분들 또 그냥 내가 이것만 설명하고 문제를 풀라 그러면 또 어떻게 식을 만들지 몰라서 쌤이 친절하게 이런까지 노트에 좀 코멘트를 남겨놓겠습니다. n번 후의 식을 사용하세요. 문제는 대부분 얘를 구하는 질문을 할 거니까 알겠죠? 몇 번 지나야 내가 원하는 값이 나오겠냐 이걸 가장 많이 질문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캐치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뭐라 쓴 거예요? 뭐 한 번, 네 그거. 매입니다. 매년, 매번, 뭐 매회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다는 거죠. 필기하세요. 퍼센트 필기하시고. 노트 매일 읽고 계십니까? 영세 읽고 있니? 네? 노트 읽고 있니? 아니요. 지민 읽고 있습니까? 분명 내가 예언해 드릴게요. 오늘부터 매일 10분씩 노트를 읽으시면 6월 모의고사에서는 그 친구가 1등일 겁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예언해 드릴게요. 오늘부터 매일 읽는 그 친구 6월에서 1등이야. 전국 1등이요? 아 그럴 수도 있죠. 다 맞추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아니면요? 네? 10분씩 읽었는데 1등 아니면요? 아 여기서는 1등이 확실합니다. 아니 여기도 알겠지. 말고요. 반에서 1등까지 물릴 수도 있고요. 내가 봤을 때. 그건 상황에 따라 틀릴 거니까, 그죠? 최소, 등급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2등급 이상일 겁니다. 최소. 알겠습니까? 그리고 매일 복습을 열심히 하고 숙제까지 다 했다. 그러면 90점 이상입니다. 했는데 안 했으면, 뭐, 나한테 와봐. 내가 보상해 줄게. 거기에 대한. 알았어? 됐나? 이거 필기 다 했죠? 저기있습니다. 노트를 매일 읽으라는 그 당부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알겠죠? 문제집 연락 푼다고 점수 오르는 거 아니라고 내가 항상 얘기합니다. 뭘 알고 풀어야지, 그치? 노트를 보세요. 자, 수학 외적 문제 하나 가보겠습니다. 봐. 수학 외적이 모양이 좀 뻔하게 나오는 게 어디 갔냐? 뭐야? 여기. 일단 문제 체크부터. 컴퓨터 중앙 처리 장치의 속도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수학 외적인지 착각할 수 있어, 알겠죠? 공식이 없어요. 뚜렷한 힌트는 거기 있는 거죠. 수학 외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상황을 이해해야 돼. 컴퓨터 중앙 처리 장치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지금 벌어지는 상황을 수학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이해해야 된다고. 알겠죠? 그럼 봐. 처음에 1985년도에 1MHz 단위를 읽을 줄 몰라도 상관없어. 그냥 1이었어. 알겠습니까? 근데 매 3년마다 약 4배의 비율, 스톱? 이거 같은 얘기 반복이야.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식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 다음 문제. 광통신에서 광섬유를 이용하여 신호를 먼 곳까지 보낸다. 뭐 그런가 보지 뭐. 신경 쓰지 마 이런 말은. 신호가 광섬유를 1km 지날 때마다 99%가 된다 그랬어. 감소나 증가가 아니야. 99%가 된다 그랬어. 알겠습니까? 그럼 곱하기 얼마 해야 돼? 곱하기 얼마 해야 돼? 0.99. 여기서 또 괜히 또 배웠다고 0.01 막 이런 거 하지 말란 말이야. 아 문제를 봐야지. 99% 증가나 감소가 아니라 99%가 된대잖아. 그죠? 같은 방법 문제네요. 1km 지날 때마다 곱하기 0.99를 해라. 이런 뜻인 거지. 그 다음 똑같아. 뭐 바닷물 속으로 내려갈수록 빛의 세기가 줄어들어 점점 어두워지나 보지. 됐고 빛이 바닷물 속을 들어갈 때 일정한 비율로 세기가 줄어들어 0.45m 통과할 때마다 이번엔 기준이 0.45m야. 0.45m씩 한 번씩 들어갈 때마다 10% 감소. 곱하기 얼마? 0.9 하는 소리인 거죠. 됐나요? 이런 식의 세팅인 거죠. 오케이? 예전에 이거 다 봐봐. 몇 년도인지 보시면 정말 옛날이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쌤이 한창 열심히 공부할 시절, 그죠? 그런 시절. 옛날 문제입니다. 그냥 옛날에 이렇게 나왔다고. 그 애들이, 이거 잘 나오니까. 자주 나왔잖아. 그거 봐봐. 뭐 2010년 뭐 평가 막 있잖아. 그지? 2003년은 뭐야? 아무튼 2000년 막 있잖아. 그지? 아주 옛날이군요. 그죠? 네, 아무튼 그런데. 쌤도 기억나지 않나. 아주 옛날이군요. 그죠? 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한 개짜리 문제를 내다가 애들이 이제
예상이 되니까 준비를 해놨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 다음 이게 몇 년도입니까? 쌤처럼 가져가서요. 네. 몇 년도입니까? 2005년쯤 돼서 이제 딱 두 라인을 만든 거야. 뭐냐면 총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 되면 초고령화 사회래요. 그때 2000년 어느 날의 총 인구는 1000만 명이고요. 65세 이상 인구는 50만 명이야. 지금 상황이 총 인구랑 65세 이상 인구랑 두 개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두 개가 총 인구는 매년 0.3% 증가. 1년 지날 때마다 곱하기 1.빵빵3을 하는 소리입니다. 좀 이따 얘기하고요. 65세 이상 인구는 매년 4% 증가. 곱하기 1.빵4. 라인을 두 개 태우는 거야. 두 개가 변하고 있는 거지. 그때 몇 년이 지나면 초고령화 사회가 되겠느냐라는 거죠. 문제 좀 더 복잡해질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뒤로 복잡한 문제를 연습해 놨어. 그랬더니 이 자식이 이제는 어떻게 만드는 줄 알아? 361번입니다. 몇 년도입니까? 2006년입니까? 2009년입니까? 또 머리를 쓴 거야. 왜? 5, 6년쯤에 두 개 라인 했단 말이야. 그 또래만 또 연습 때 있잖아. 싫어. 문제도 이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왜 이상한지를 좀 이따 볼게 알겠죠? 오케이? 그냥 뭐 한 라인 문제 아닙니까? 약간 상황이 특이해요.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추세고 그대로 나온 적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럼 쌤 올해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알아. 알겠죠? 하지만 우리 연습을 해야죠. 자 그러면 일단 요거부터 할게요. 첫 문제부터 하나 풀어보고 퍼센트 문제 하나 풀어보고 두 개 라인 풀어보고 변화된 거 풀어보고 알겠습니까? 가보시죠. 중앙처리 장치 속도는 1985년도 이런 거 중요하니까 챙겨놓고 1이었어. 알겠습니까? 무시하면 안 돼. 수학의적 아니야. 문제 이해해야 돼. 1985년도에 1이었나 봐. 그때 매 3년마다 약 4배 비율로 스톱 세팅합시다. 3년씩 한 번 지나면 물론 익숙해지면 이런 거 안 써도 돼. 곱하기 4라는 거 아닙니까? 3년씩 n번 지나면 얼마 곱할 거야? 4의 n승 곱하는 거죠. 됐나요? 그때 이 기술의 한 연구에 의하면 현재 기술로 이와 같은 발전을 지속할 수 있는 중앙처리 장치 속도의 한계가 얘가 한계래. 그럼 뭐 자세한 이해가 좀 안 되더라도 지금이 1인데 매년 4배씩 증가한다고. 물론 3년마다 그죠? 그때 한계가 4천이야. 그때 이 연구에서 현재 기술에서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해를 구하시오. 이 말인 거 맞죠? 자 지금 1985년도에 1이었어. 몇 년이 지나야 한계에 걸리냐라는 거 맞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 n년이 지났다 치라고. n년이 아니군요. n번 지난 후를 보자고. 문자로 식을 세워야지. 그죠? 야 이렇게 n번 3년씩 n번 지났다 치자. 그러면 원래 1이었지. 근데 n번 지났으면 곱하기 뭐 해야 돼? 4의 n승. 맞나? 얘가 얼마가 되는 거? 4천을 이상 되는 시점 찾으라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를 풀이로만 생각하면 이게 이상 되는 거 찾는 거 맞지만 결국 는이 되는 거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됐습니까? 그럼 그 얘를 만족하는 애니까 구하라는 거죠. 오케이 바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걸 구하기 위해서 나한테 뭘 줬어? 로그 2가 0.3임을 줬네요. 양변에 로그 치해서 풀라는 거지. 그지? 곱하기 1은 필요 없으니까 양변에 로그를 치하겠습니다. 로그를 치하면 됐나요? 정리. n 로그 4는 로그 4천이네요. 그죠? 로그 4천은 얘들아 로그 4천은 이거 상용 로그니까 정수 부분이 얼마야? 얘 정수 부분 얼마냐고? 3. 네 자릿수니까 3이죠. 플러스 소수 부분 로그 4 맞죠? 맞습니까? 자 로그 4가 만 하면 되네. 로그 2가 0.3이니까 로그 4는 0.6. 로그 2 2배. 그죠? 얘도 0.6. 그러면 0.6 곱하기 n이 3.6이니까 n 얼마야? 6 되겠습니다. 그러면 끝 이렇게 되는 거죠. 답에다 6 쓰면만 쓰지 말고 3년씩 6번 가면 돼. 18년 지나면 돼. 그죠?
현재가 1985년도야. 18 더하면 답이겠죠. 뭐 그런 식의 패턴을 낸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식을 만들면 되고요. 그 다음요. 퍼센트 문제 하나만 살짝 보고요. 퍼센트 문제는 어차피 여러분이 해도 되겠다. 나는 이걸로 볼게요. 여기도 퍼센트가 있으니까 세 문제만 보여드릴게요. 잘 봐. 이런 문제 빨리 읽지 마. 천천히 읽어서 푸세요. 알겠죠? 빨리 읽으면 이해가 안 돼. 359번 문제입니다. 같은 이 방법 문제 두 번째 패턴. 한 단계 유형을 업 시킨 거죠. 알겠죠?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민님 왜 앞에 문제 좀 헷갈릴 것 같아? 하나 풀어볼까? 네. 알겠습니다. 네, 안 풀어보겠습니다. 요거 하나 풀어보죠 뭐. 358번입니다. 빛이 바닷물 속을 지날 때 일정한 비율로 세기가 줄어들어. 요게 포인트죠. 0.45m 통과할 때마다 10% 감소. 같은 이 반복이야. 일로 와봐. 0.45m씩 한 번 들어가면 곱하기 얼마라고? 지민아? 곱하기? 0.9. 그렇죠. 그게입니다. 이거죠. 그럼 선생님 n번 들어가면요? 0.9 n승을 하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때 문제예요. 빛의 세기가 표면의 빛의 세기의 10%가 되는 깊이를 구해라 라고 나왔습니다. 그죠? 그럼 또 그 깊이 어떻게 구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n번 후의 식을 만들라고. n번 후의 식을. 알겠습니까? 이렇게 0.45m씩 n번 들어갔다 치자. 야 근데 지금 표면의 빛의 색이 원래 빛의 색이 알아 몰라? 나와있어 안 나와있어? 안 나와있잖아. 아까 그 문제는 1985년도에 1MHz라는 게 나와있잖아. 근데 얘는 나와있어 안 나와있어? 안 나와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처음 세기가 나와있어 안 나와있어? 안 나와있잖아. 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안 나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 문자로 A, X, B 이런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라고. 알겠습니까? 너무 선생님 문자를 막 만들면 문제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내가 예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죠. 문자 많이 만드세요. 만들고 싶으면. 알겠습니까? 가급적이면 적은 게 좋지만 안 나와있으면 문자로 세워 그냥. 알겠죠? 선생님 그거 A라 칩시다. 좋아요. n번이 지났습니다. 오케이 바리. 그러면 a 곱하기 0.9에 n승 됐을 거 아니야. 요거 맞지? 그지? 요게 n번 지난 빛이야. 근데 얘가 문제 뭐랍니까? 표면에서 빛의 세기의 A의 얼마나 맞죠? 10%가 된대요. 얘의 10% 0.1이다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진리콜. 결국 A는 봐봐. 의미가 있어 없어? 없잖아. 결국 0.9의 n승이 0.1이 되는 n값 구하면 그게 답인가 보죠. 이해됐습니까? 물론 그 n이 답인 게 아니라 n 곱하기 0.45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 계산 좀 가볼게요. 양변에 로그 취하라고 이거 나와 있는 거 맞지? 그지? 근데 왜 네. 로그 취해도 돼요? 뭐 예를 들어 봐봐. A는 B야. A랑 B가 같대? 양변의 위치 2인 로그를 취했어. 그래도 같은 거 아닌가? 네. 그걸 이용하는 거죠. 네. 그치? 만약에 봐봐. 정현이 아마 의미가 이런 뜻이었을 거예요. A만 있는 상태에서 로그를 취하면 돼, 안 돼? 이건 안 되죠. 왜? 등식이 아니니까 식이 바뀐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등식에서는 양변에 같은 짓을 하는 건 상관없죠. 그래서 우리가 요 n값을 구하기 로그를 취하는 겁니다. 그럼 로그를 취하는 그 이유를 더 정확히 얘기해드리면요. 첫 번째 이유는 로그를 쓰라고 했으니까 로그를 이용해서 풀기 위해서 로그를 취한다. 이것도 아주 좋은 이유입니다. 알겠죠? 수학적 논리로선 부족하지만 좋은 이유가 맞습니다. 문제를 분석하는 좋은 이유인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이거 n 구하는 거 맞지? 이 n을 구하려면 n이 내려와야 돼. 그럼 지수에 있는 걸 내리는 유일한 방식이 로그야. 그죠? 그럼 로그를 취해야만 풀 수 있는 거지. 이해되겠죠? 그건 약간 수학적인 논리적인 이유가 되겠죠.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양변의 로그를 취해도 결과는 바뀌지 않을 거니까. 됐나요? 산수함답 나오겠죠? n 떨어지고 n 곱하기 로그 9가 로그 10분의 9 맞지? 그죠? 로그 0.1은 로그 10분의 1입니다. 이렇게 분수가 산수하기 편해요. 됐나요? 계산하겠습니다. n 곱하기 가로하고 로그 9 빼기 로그 11은
마이너스 1. 됐나요? 로그 9가 얼마냐면 로그 9가 로그 3이 0.48이지? 로그 9는 로그 3의 2배. 0.96. 됐어? 즉 계산하면 마이너스 0.04 곱하기 n이 마이너스 1이다. 플러스로 바꿔주고 나눠서 100 곱해서 4로 나누면 25인가 뭐 해서 25 곱하기 0.45까지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답이 나오죠. 이런 게 같은 A의 반목의 1단계 문제. 되겠죠? 그냥 뭐 이렇게 비율을 변해. 이렇게 되려면 얼마가 돼야 되겠니? 뭐 그딴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필기 다 하셨죠? 싹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길어지니까. 야, 이런 문제 잘 풀려면 정리를 잘해, 정리를. 정리를 잘해줘야 돼. 정리를 잘하면 문제가 쉬워집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면요. 요거. 359번 문제입니다. 문제 보시죠. 총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사이를 초고령화 사이라고 하자. 총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가 되면 초고령화 사회래요. 이런 건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부르나 봐요. 그때 2000년에 자 총 인구가 1000만 명, 65세 이상 인구가 50만 명이래요. 그죠? 지금 2000년대 상황을 부여한 거 맞죠? 그리고 그 뒤에서 총 인구의 변화와 65세 이상 인구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라인을 두 개 태워야 돼. 봐봐. 지금 총 인구가 있고 65세 이상이 있는 거야 지금. 이런 정리자가 필요하다고. 그때 지금 2000년에 이건 시기야. 얘가 1000만 명, 만 단위 생략할게요. 얘가 50만 명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얘는 1년이 지날 때마다 매년이죠. 1년 지나면 총 인구는 곱하기 얼마예요? 총 인구는 0.3% 증가야. 그지? 그럼 100.3% 되는 거 맞죠? 곱하기 1.빵빵3하라는 거지. 그죠? 근데 65세 이상 인구는 4% 증가 맞죠? 곱하기 얼마? 1.빵4를 하는 거죠. 요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봐봐. 야, 65세 이상 인구가 훨씬 더 빨리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시간이 지나면, 율라만이 지나면 얘가 더 커지겠지. 근데 커지기 이전에 20%가 되는 순간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거 잡으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문제 상황을 이해해버리면. 그럼 문제 더 쉽게 다가오겠죠. 자, 그러면 요런 표현 자체가 같은 행의 반복이니까 n년이 지나면 이건 안 쓰겠습니다. 이제 뭐 몇 번 풀어봤으니까 바로 갈게요. 그때 처음으로 초고령화 사회가 되는 시기를 찾아라라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되다 보면 언제쯤 초고령화 사회가 되겠냐라는 거잖아. 그럼 우리 식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n년 후의 상황을 봐야지. 그죠? n년이 지나다 치라고 그랬잖아. 알겠죠? 그러면 총 인구는 1000 곱하기 1.빵빵3의 n승 아닙니까? 됐나요? 65세 이상은요? 50 곱하기 1.빵4의 n승 아닙니까? 그죠? 내가 찾고 싶은, 내가 파악하고 싶은 n 값이 뭐죠? 총 인구랑 65세 이상 인구를 비교해봤을 때 얘의 몇 프로? 20% 곱하기 0.2 곱하기 100분의 20 그죠? 곱하기 5분의 1과 같게 되는 n값 구하라는 거죠. 이해겠습니까? 산수 깔끔하게 천천히 들어가야 돼. 가시죠. 로그 쓰라고 나와있잖아 지금. 그죠? 정리하겠습니다. 5약분 200이네 200 50약분 40이네 40 그죠? 40 곱하기 1.빵빵3의 n승은 1.빵4의 n승입니다. n값을 구하기 위해선 지수 자리에 있는 n은 내려놔야 돼. 그지? 양변에 미치심인 요구를 취하겠습니다. 그걸 쓰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죠? 정리 잘해서 해봐봐. 얘 분리합니다. 여기 쓸게요. 로그 40 더하기 n 곱하기 로그 1.빵빵4 오케이 머리? 분리 됐습니까? 얘 뭐야? n 곱하기 로그 1.빵승이죠. 됐나요? 값 구하라고 하겠습니다. 로그 40은요 요거 두 자리 정수니까 1 더하기 로그 3 맞지? 그러면 그죠? 얼마야? 로그 4가 얘 2배니까
0.6방 2방. 그지? 이거 두 개한 로고사죠. 얘는 1.6방 2방. 플러스. 됐죠? 로그 1.빵빵3은 여기 나와 있네. 0.0013 곱하기 n이고요. 는 로그 1.빵4 여기 나와 있네. 0.017 곱하기 n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거 이제 넘기면 되는 거지. 넘기면 0.017에서 0.0013을 빼야 되기 때문에, 그죠? 맞습니까? 얘 넘어가면 빼야 될 거 아니야. 그지? n 구하는 거니까. 빼면은 여기 6, 10제곱, 7, 5, 1, 빵, 점, 빵. 됐어요? 0.0157 곱하기 n이 1.6방 2가 되면 되나 보네요. 그럼 됐습니까? 양변에 만을 곱하겠습니다. 만. 그러면 157n은 만 곱하면 16방 2빵 되겠네요. 오케이, 바리? n은 157분의 16방 2빵이 되겠습니다. 이거 약 얼마입니까, 이거? 계산 좀 해줘봐. 10이 나옵니까? 13, 12쯤 되는 것 같아요? 나 모르겠다. 형 봐. 얘 얼마 나오냐, 이거? 쌤이 하세요. 못하겠다고 내가 지금. 10이 맞아요? 아닌가? 120 정도 아닙니까? 10입니까? 해볼게요. 120 맞죠? 그죠? 120 맞습니까? 이렇게 크게 나오나? 120점 얼마 나오나 봐. 그죠? 뭔가 상수 이상한 것 같은데. 답이 있냐, 근데? 2120년? 야, 너무 먼데? 그지? 뭔가 이상하다. 상수 잘못했다. 아니야. 이걸로 하면 잘못돼서 뭐가? 0.017 빼기 0.0013 맞는데? (1.6방) 맞는데? 50 여러분 미안합니다. 얘가 저는 100이 나오고 200 나누기 50 하면 4예요. 여기 40이 아니야. 나의 실수다. 약분을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얘가 0.6방이겠다. 수정을 좀 해드릴게요. 미안합니다. 얘가 1 더하기가 여기 로그 4야, 로그 4.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알겠죠? 여기 200 나누기 50인데 쌤이 40 해버렸어. 2000이잖아. 그지? 4입니다, 4. 여기 4. 알겠죠? 저기 공 하나 빠지기 때문에 저기 1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해하면 돼요. 얘는 0.0157분의 0.6방이기 때문에요. 분모분자에 만 곱하면은 157분의 이걸 6020 하면 돼요. 6020. 알겠습니까? 6020을 나눠보면 157이니까 대충 4번 하죠. 3번 들어갈 것 같은 3번? 그죠? 37에 21, 3, 5, 15, 17 4 1 3 2 38. 내가 잘못했다. 4번 들어가, 4번 안 들어가는데? 38. 잠깐만요. 3, 7에 21 3, 5, 38. 17 네, 맞습니다. 잠깐만, 계산 좀 하고, 잠깐만 있어봐! 이거 맞죠? 그죠? 산수가 이렇게 안 되냐? 38점 얼마라고? 알았어. 좀 빨리. 네. 아무튼, 그래서 38년 정도 지나면 된다라는 거죠. 답이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게 약간, 그치, 범위로 나와 있는 거 맞죠? 아닌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까? 그렇죠. 범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답은 거기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요렇게 비교된 문제.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알겠습니까? 이 소수점 산수가 지저분해서 좀 천천히 진행을 하셔야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넘어와서요. 그 다음 문제 2009년도였습니까? 그때 기출된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봐봐. 361번인데요. 얘가 이번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봐. 어느 제과점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빵의 가격을 실질적으로 인상한다. 빵의 개당 가격은 유지를 하고요. 알겠죠? 무게만 10% 줄인대. 아주 얍삽한 방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과자가 나도 그저 그런 거 같아. 선생님 어릴 때 과자 진짜 양 많았거든요.
요즘 요만한 게 막 1,000원, 막 2,000원 이렇게 하잖아. 비싸. 뭐 어쨌든 간에 이런 얍실한 방법을 하는 거야. 알겠죠? 그때 이 방법을 n번 시행하면 빵의 단위 무게당 가격이 처음에 1.5배 이상 된다. 그때 n 값을 구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알겠죠? 이게 지금 이 용어 상황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고요. 지금 내가 비교하는 건 빵의 단위 무게당 가격이야. 알겠죠? 단위 무게당 가격은 이게 개당이니까 뭐냐, 한 개당 가격으로 비교를 하든가 뭐 아니면 1g 가격으로 비교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무게가 뭐 몇 g은 안 나와있으니까 개당 가격으로 비교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봐봐, 처음에 1.5배 이상 된다 이걸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신경 쓸 문자가 두 개예요. 뭐냐면 봐봐, 빵에 한 개당 가격이 있을 거 아니야. 잠시만요. 이렇게 현재 상태를 얘기 좀 할게요. 이 상황 이해가 필요하니까. 알겠죠? 현재 개당 가격이 있겠죠. 한 개당 가격. 그지? 나와있어 안 나와있어? 안 나와있어. A라 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현재 무게가 있을 거 아니야. 무게가. 그지? B라고 치겠습니다. 이런 상황 맞죠 지금? 그죠? 그때 봐. 어떤 진행을 한다고? 1년입니까? 한 번 진행할 때마다 얘는 유지. 안 변해 가격은. 그죠? 근데 무게가 10% 줄이는 거야. 곱하기 얼마 해주는 거야? 곱하기 0.9가 되겠죠. 됐나요? 오케이? 그럼 얘가 얘기하는 빵의 단위 무게당 가격은 어떻게 돼요? 단위 무게당 가격. 이거 어떻게 구하지? 네? 현재 가격이 A야. 무게가 B야. 그럼 단위 무게당 가격은 얼마야? $500원짜리가 20g이야. 단위 무게당 가격이 얼마야? 계산하기 쉽게 할까? 100원짜리가 20g이야. 단위 무게당 가격이 얼마죠? 응? 이 단위 무게라는 게 뭐냐면 그렇죠. 5원이죠. 5원. 1g당 가격이 얼마냐고. 알겠습니까? 이 단위란 말을 뭘로 쓰냐면 1을 얘기하는 거야. 기준은 1. 그 우리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이과 애들이 사용하는 문자 중에서 단위원이라는 게 있어. 단위원. 단위원이 뭐냐면 반지름이 1인 원을 얘기하는 거야. 이런 단위라는 게 기본 단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가격을 무게로 나눈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A를 B로 나누고 B분의 A가 단위 무게당 가격인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이걸 캐치해야 돼. 지금 문제 상황을 좀 이해가 헷갈리도록 문제를 좀 꼬아놓은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n번 시행했다 그랬지? n번 시행한 상태의 단위 무게당 가격을 구하겠습니다. 봐봐. 개당 가격은 유지. 그대로 A야. 무게가 B 곱하기 1 0.9에 n승 되는 거 맞지? 그죠? 그럼 단위 무게당 가격은 밑에 쓸게요. B 곱하기 0.9의 n승 분의 A인 거 맞죠? 요게 n번 시행한 뒤에 단위 무게당 가격인 거지. 알겠습니까? 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들어가야 돼. 막 들이대면 틀린다 이런 문제는. 그죠? 얘가 n번 시행한 후에 단위 무게당 가격이야. 그지? 요 놈이 처음 이거잖아. 처음 B분의 A의 1.5배 이상이라 그랬지만 는을 찾으면 돼. 그냥 최소값이니까 같아지는 n값 구해라. 결국 요만인 거죠. 정리가 되겠습니까? 식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고요. 봐봐, 지금 쌤이 내가 필요한 데이터의 내용을 모르면 문자를 그냥 쓰는 거야. 알겠죠? 지금 가격 안 나와있네 A, 지금 무게 안 나와있는 B. 왜? 가격이랑 무게가 있어야지 단위 무게당 가격 구할 거 아니야. 그죠? 문자의 생성에 겁이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막 진행해. 해석이나 잘해. 그럼 풀려. 문자 만든 것 때문에 안 풀리는 거 없어. 알겠죠? 그럼 봐. 정리, 약분 곱하면 1은 1.5 곱하기 0.9의 n승이네. 이렇게 되겠네. 그지? 양변 로그치에서 풀라는 거지 뭐. 그죠? 양변 로그치 하면 로그 1은 빵이죠. 빵은 여기 쓸게. 빵은 로그치하고 로그치 하면 그죠? 로그 1.5 로그 1.5 더하기 예. n 곱하기 로그 0.9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정리 마무리하면요.
1.5가 10분의 5 맞죠? 10분의 15. 2분의 3이지? 2분의 3 아니야? 그죠? 요걸 이용하려면 분수로 정리해야지. 이게 로그 3 빼기 로그 2. 됐나요? 플러스 n 곱하기 가로 얘 로그 10분의 9 아니야? 맞아? 로그 9 빼기 로그 10이죠? 로그 9가 2 로그 3입니다. 빼기 로그 11이죠. 얘가 0이라고. 됐나요? 산수 안 하겠습니다. 대입해서 계산해주세요. n 값이 소수점이 나올 것 같은데 뭐 만약에 12점 얼마다 그럼 답은 13인 거죠. 왠지 알겠습니까? 12점 얼마일 때 같아진 거니까 12까지는 같아지지 않는 거잖아. 13으로 넘어가는 순간 얘가 원하는 값이 나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n은 분명 소수가 나오겠지만 n은 횟수기 때문에 자연수입니다. 알겠죠? 뭐 13점 얼마 나왔으면 답은 13보고 알겠죠? 그 직후가 되는 거니까 알겠죠? 그렇게 답을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게 상용 로그 또는 뭐 로그에 대한 활용 문제인 같은 의미 방법 문제인데 그 아까 쌤이 얘기했던 그 기준 단위에 입각한 한 번 시행한 그 변화를 가지고 n번 지난 후의 상황을 체크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 유형 정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쉬었다 가시죠. 자,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로 가시죠. 자, 여기는 쌤이 유형이 좀 잘못됐네요. 요거는 여기 쌤이 지표가수만 표현 썼는데 이거는 뭐 유형 이름은 지워버리세요. 그냥 알겠죠? 그냥 요 놈은 그 상용 로그의 활용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알겠죠? 일반적인 수식적인 활용 문제인데 그 의미 파악의 활용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유형의 이름은 잘못된 이름입니다. 이 지표가수란 용어를 이제는 쓰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죠. 그죠? 쌤이 잘못 기입을 했네요. 그냥 뭐 상용 로그의 성질 파트라고 보시면 되고 알겠죠? 자, 그런 성질 파트에서 다양한 유형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또 역대 수능 기출이나 평가원 기출 문제들을 분석을 해보면 얘보다 훨씬 심도 있고 깊이 있는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과정들이 쌤이 상용 로그 처음 들어올 때 얘기했지만 교과서에 이미 완전 배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갈 필요가 없고 그 중에서 쌤이 고르고 골라서 이 정도 개념까지는 충분히 질문할 수 있다 정도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깊이가 많이 들어가지 않은 근데 이런 깊이가 많이 들어가지 않았다 치더라도 여러분이 풀기에는 또 부담되는 문제가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좀 잘 풀어보는 게 도움이 잘 될 텐데요. 일단 쌤은 요거는 내가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해보고 요건 다음 시간에 풀이할 때 한번 얘기를 하고 알겠죠? 쌤이 잠깐 얘기를 하면은 다시 너네 따져봐봐. 로그 x가 6 플러스 알파고요. 로그 y는 1 플러스 베타입니다. 알파, 베타의 범위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죠? 나한테 물어본 게 얘의 정수 부분의 자릿수를 파악하렵니다. 그죠? 뭐 쉽게 얘기하면 얘의 자릿수를 파악하라는 거 맞죠? 그죠? 그럼 얘의 자릿수를 파악하려면 우리는 뭘 구하면 돼? 얘의 자릿수를 파악하려면 우리가 3의 10승의 자릿수 파악하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얘한테 로그를 취한 거죠. 그죠? 로그를 취한 값을 구해보는 거지. 그때 정수 부분이 만약에 12 더하기 0. 얼마 나왔으면 정수 부분이 12니까 13자리 정수임을 알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했듯이,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요 놈의 자릿수를 파악하려면 얘한테 뭘 취해야 되겠어? 로그를 취한 값을 구해보면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힌트가 나와 있는 거지. 알겠죠? 그 뒤에 진행을 한번 해보시고요. 쌤은 363으로 가서 이 로그를 다루는 표현들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해보세요. 자, 두 자리 자연수 n에 대해서 363입니다. 두 자리 자연수 n에 대해서 로그 n의 소수 부분이 알파일 때 A입니까? 알파입니까? A인 것 같네요. A일 때라고 나와 있는데 잠깐 스톱. 우리가 얘를 봤을 때 봐봐. 알파인 것 같아? A야. 로그 몰라? 알파예요. 알파냐? 아니 아니다. 몰라? 네. 알파든가 A든가 어쨌든 간에 주목. 로그 n의 지금 소수 부분을 얘기해 준 거 맞죠? 근데 우리가 봐봐. 야, n이 두 자리 자연수야. 그럼 정수 부분은 얼마겠어요? 얘 1이겠죠. 1. 그죠? 아, 얘가 1 플러스 A라는 거야. 이해되겠나요? 알파예요. 이런 접근을 자연스럽게 가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두 자리 자연수 n에 대해서 로그 n의 소수 부분만 줬는데 소수 부분은 줬지만 정수 부분은 쉽게 파악할 수 있죠. 얘일 때 오케이? 다음을 만족하는
n 값을 구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알겠죠? 대입하면 되겠네요. 2분의 1 더하기 1 플러스 a는 a 더하기 로그 4의 8분의 1입니다. 됐나요? a가 날아가네? 그지? 그러면 2분의 3이 로그 4의 8분의 n이라는 거 아니야? 맞습니까? 그죠? 뭐 이거 분리해도 되고요. 아니면 바로 이거 지수로 바꿀게요. 4에 몇 쓰니? 이 식을 지수식으로 바꾸면 4에 및 지수, 진수 2분의 3승이 8분의 n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까? 및 지수, 진수 4의 예, 승, 이 얘다 이 말이잖아. 네. 또 안 적어도 되겠습니까? 도와기 좀 해보시고 이게 자연스럽게 계산이 알겠습니까? 그러면 요거 뭐 산수하면 이거 2의 제곱이니까 2의 이거 2의 제곱이니까 약분되고 2의 3승 8이네 8 그죠? 따라서 얘는 64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쌤이 해석을 선생님이 이제 해석을 워낙 또 내가 강조하기도 하고 알겠죠? 쌤의 어떤 그 수업의 방향성이기 때문에 이런 게 좀 익숙해져 있단 말이야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또 쭉 읽어버리면 뭐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끊어서 가는 이 해석들을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뭔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 364번입니다. 해석이 또 이런 게 중요한 거야. 잘 봐. 364번부터 그 뒤로 나와 있는 문제들은요. 이게 좀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어려운 파트인데요. 알겠죠? 이런 문제도 접근할 때 의미적인 판단이 필요한 문제도 있고요. 식으로 풀어야지 좋은 문제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판단들을 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물론 얘는 이제 공부용으로 쌤이 설명하기 위한 문제들인데 잘 보세요. 봐봐. 세 자리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이미 세 자리라는 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야? 세 자리 자연수 n 이랍니다. 얘들아? 세 자리 자연수 n이래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야? 로그 n의 정수 부분이 얼마라는 거야? 2라는 거지. 알겠니? 그 말은 야 가우스를 그냥 쓰는 거 아니라니까? 로그 2의 범위, 로그 n의 범위가 2부터 3까지라는 거죠. 맞습니까? 굳이 내가 n의 범위까지 구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뭐 얘만 가지고도 풀 수 있는데 더 진행해버리면 봐봐. 2는 로그 100이죠? 3은 로그 1000이죠? n은 100보다는 크거나 같고 1000보다는 작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겠나요? 이러니까 이게 세 자리 자연수인 거지. 보통 우리가 상용로그에서 자릿수를 얘기하는 부등식으로 쓸 때 n을 봐봐. 세 자리라고 쌤 100부터 그러면 999까지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맞는 말이죠. 근데 이런 표현을 많이 안 씁니다. 아시겠죠? 로그를 다루기 위해서는 얘를 그냥 는을 빼고 1000보다 작다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야 로그를 취하면 계산하기가 편하니까 알겠죠? 어차피 자연수니까 999 이하란 말과 1000 미만이란 말은 같은 거니까 알겠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런 식의 표현을 좀 더 그 수식을 이해하기 편한 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 알겠죠? 문제 풀이에는. 그 다음 할게요. 쌤이 이 문제를 풀어드린 이유는 요거 하기 때문에 요거 하나. 내가 이거 하나 설명하려고 이 문제가 이게 그 평가원 문제인데 쌤 안 적혀있네 몇 년인지. 이게 아주 옛날 문제거든요. 옛날 평가원 문제 쌤 계속 여기 냅두는 이유가 뭐냐면 요거 하나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야. 알겠죠? 자, 요게 뭐냐면 봐봐. 로그 2n의 정수 부분이랑 로그 n의 정수 부분에 1 더한 게 같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수식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의미적인 판단을 해야 돼. 야,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2n의 자릿수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n을 2배 하면 자릿수, 그죠? 얘가 의미하는 건 뭐죠? 그냥 n의 자릿수 얘기하는 거 맞니? 그지? 얘가 만약에 2면 얘가 3자릿수일 거고 3이면 4자릿수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런 식으로. 그럼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봐봐. 2배한 놈의 자릿수가 원래 자릿수보다 1이 크대요. 그 말은 2배하면 자릿수가 증가하는 소리 맞죠?
이해됐습니까? 예를 들어 세 자릿수 중에서 200 같은 게 있어. 200 같은 게. 요거 두 배 하면 얼마야? 자릿수 증가했어 안 했어? 이런 건 안 된다고. 오케이? 그럼 뭘 얘기하는 거야? 뭐 있겠어요? 두 배 하면 자릿수가 증가한다. 400 두 배가 800 증가하지 않죠? 뭐부터 증가합니까? 500부터 뭐죠? 그지? 이게 이 얘기야. 야, 세 자리 연수야. 100부터 999구나. 오케이. 얘를 만족해. 아, 500부터 999, 1000까지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 얘기 해주고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범위를 구체적으로 던져주는 거죠, 지금. 두 배 하면 자릿수가 증가한다. 이런 의미를 남기는 식이야, 저런 게. 알겠죠? 그럼 좀 우리가 응용을 하면 이런 거 충분히 출제 가능성이 있죠. 로그 3n 로그 n 플러스 1입니다. 뭔 소리예요, 이거는? 3배 하면 자릿수 증가한대요. 333은 3배 하면 999 증가하지 않았죠? 334부터 얘기하는 거죠. 뭐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의미 파악을 건드리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해서 n의 범위가 아, 얘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는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때 질문합니다. n제곱은 항상 6자리 수이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n제곱이 항상 6자리 수가 어떻게 확인하냐면 당연히 기억을 확인하기 위해선 로그 n제곱의 값을 구하는 게 제일 깔끔한 풀이법 맞죠? 얘의 정수는 구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지? 그게 5인지. 그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그 n은요. 여기 로그 치하고 여기도 로그 치하고 여기도 로그 치하면 그지? 로그 500은 굳이 우리가 로그 2나 로그 5의 값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얘 그냥 이렇게 쓸게요. 얘 얼마냐? 2 더하기 로그 5 맞죠? 맞나? 그죠? 그거 나왔다. 로그 n 3이잖아. 됐어요? 오케이 바이? 자, 우리가 얘를 구하려면 2로그 n이 필요한 거 맞지? 그지? 2로그 n의 값은 모르지만 대략 범위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싹 다 2배 하겠습니다. 그럼 뭐가 돼? 4 더하기 봐봐 2로그 5보다 크거나 2로그 n은 6보다 작다. 이거 맞습니까 일단? 그죠? 우리가 로그 n의 범위를 아니까 2로그 n의 범위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오케이? 얘 잘 봐봐. 2 올리면 이거 로그 25 맞니? 그지? 로그 25는 1 더하기 로그 2.5 맞지? 그죠? 맞아? 얘 1 더하기 로그 2.5 아니야. 얘가 소수 부분이니까 얘가 결국 1. 얼마라고 1. 얼마. 그쵸? 얘랑 더하면 이 값은 5. 얼마 맞습니까? 그죠? 야, 1로그에는 5. 얼마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대요. 그럼 5. 얼마겠지? 정수 부분 얼마겠어요? 정수 부분 5. 자릿수는 3이네요.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죠. 니은 디귿 그런 방식으로 그 3로그n의 범위를 가지고 따져보시고 4로그n의 범위를 가지고 따져보시면 대략 파악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 뒤에 파악 때문에 내가 이거 푸는 게 아니야. 이런 그 자릿수 파악도 물론 연습하면 좋지만 알겠죠. 여러분들이 의미적 판단을 좀 해보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걸 통합적으로 내는 문제가 그 뒤에 같은 문제, 뒤에 있는 문제. 선생님은 365번만 풀겠습니다. 마지막에 다음 시간에 이제 풀이하고 수투는 끝나겠죠. 내일 물론 우리가 원래 미적분 원 수업이니까 미적분 원 교재 가지고 오시고 내일 미적분 원 교재 가지고 오시고 알겠죠. 내일이죠. 모레 미적분 원 교재 가지고 오시면 괜찮겠습니까? 볼 거야 저면. 365번입니다. 내일 모레 또 한 학생이 그죠? 네. 학원을 그만두고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등록을 하시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영화 본다고 했는데. 일로 오세요. 안 온대요. 일로 오세요. 자, 자연수에는 대해서 로그 n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은 fn, gn이라 할 때, 자, 이런 표현 앞에서 해본 적 있습니다. 그죠? 그때 여러분들 이제는 수식적인 얘기를 좀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쓸게요. 로그 n은 fn 더하기 gn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죠? 우리가 로그 n의 값을 구할 때 정수 부분 더하기 소수 부분을 구하니까. 그죠? 지금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이 상황을. 됐나요? 자, 의미적 판단만 살짝 해보면, 앞에서 해봤으니까, f. 지민아, 이거 얼마야? 네.
편안하게 이해하십시오. 안 편해요. 선생님 말로 좀 풀어주면 로그 231의 정수 부분 이런 뜻이야 얘가. 그럼 얼마야? 이거 할까? 2죠 2. 그죠? 이게 바로 다 와야 돼. 그게 이제 함수를 이해한 거지. 정현 이 얼마? 2.3. 로그 2.3입니다. 그냥 2.3 하면 안 돼요. 로그 2.3. 알겠죠? 왜냐면 얘는 실제로는 0. 얼마잖아 이거. 알겠습니까? 그냥 2.3이 아니고 그지? 그러면 F 2, 3, 1 빵 영서? 이 얼마야? 3. 그죠? 이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정수 부분은 자릿수 얘기 맞죠? 야 자릿수 하나 증가했지? 그럼 당연히 얘가 어떻게 되겠어? 1 추가되는 거 아니야? 그죠? 이런 게 보이면 이제 이런 문제 쉬워지는 거야. 이런 관계가 보이면 10배 했어? 이게 10배 한 거 아니야? 정수분 1 추가됐겠네. 그죠? 근데 봐봐 얘 얼마야? 얘 얼마야? 로그 2.3이네. 그죠? 얘는 10배 했는데 바뀌어 안 바뀌어? 왜? 10배나 100배나 1000배는 자릿수는 바뀌지만 뭐가 안 바뀌어? 유효 숫자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2배나 3배나 5배 하면요 바뀌겠지. 그럼 같을 수가 없어. 알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들어가 보시죠. 가보겠습니다. 기억 fn과 gn이 같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n은 1이다 라고 하는데 그죠? 무슨 말이냐면 기억 같은 보기도 쌤이 이걸 그 기출문제를 건드리지 않았지만 이런 게 이제 요즘에는 자주 나오진 않을 건데요. 얘기는 좀 하겠습니다. 지금 fn과 gn이 같게 되기 위한 조건 구하는 말과 똑같은 거야. 필요 충분이라는 건 얘가 되는 이유를 찾아라는 소린 거죠. 그럼 봐. fn과 gn이 같게 되려면 잠깐만 얘는 무슨 말이야? 이거 정수 부분이라는 소리 맞지? 그지? 얘는 무슨 의미야? 무슨 수인지 모르겠지만 소수 부분인 거 맞죠? 맞나요? 그럼 야 정수랑 소수랑 같아진다라고 그랬잖아. 같아지는 게 있어 없어? 자 우리가 소수 부분의 범위를 잠깐 따져보면 이게 소수 부분의 범위죠. 그렇지 않습니까? 소수 부분이 빵일 수도 있잖아. 그치? 맞나요? 그러면 여기에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정수는 누구야? 0인 거죠. 그러니까 GN이 정수가 되는 건 0밖에 없습니다. GN이 1일 수는 없잖아. 0. 얼마니까.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0이란 소리야. FN이랑 GN이 같다라는 건 FN은 정수니까 GN은 소수인데 쌤 소수가 어떻게 정수가 됩니까? 소수 부분의 범위에 정수가 하나 포함되어 있죠. 0이라는 정수가. 그죠? 그래서 이거는 얘네 둘이 0이면 n이 1이냐 그 말입니다. 알겠죠? 자 FN과 GN이 둘 다 0이면 로그 n은 FN 더하기 GN이니까 0이라는 거 맞지? 로그 n이 0 되려면 n이 얼마가 돼야 돼? 1 되는 거 맞네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기억은 참입니다. 오케이 바리? 그 다음요 니은 배웠어. 니은. 니은도 이 시기에 대한 해석이야. 의미가 아니라. 봐봐. 니은 보시면 10에 F50 더하기 G50은 50이다 라고 나온 거 맞죠? 그죠? 그지? 야 우리가 FN이 로그 n의 정수 부분 GN이 로그 n의 소수 부분이잖아. 그럼 우리 이거 뭐라 쓸 수 있어? 이거 뭐랑 똑같아? F50 더하기 G50 힌트 뭐야 이거? 로그 50이죠. 그죠? 우리가 왜 로그 50을 표현하면 뭐 1 더하기 로그 5지만 그지? 그걸 이제 여기 있는 수식으로 표현하면 로그 50의 정수부분 더하기 로그 50의 소수부분을 더하면 그게 바로 로그 50이잖아. 그지? 이게 로그 50이어서 10 로그 50은 50이냐 그 말인데 요거 둘 바꿀 수 있죠? 50에 로그 10이라 적을 수 있는 거 맞죠? 로그 11이니까 50 맞네요? 니은은 참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기억 니은은 봐봐. 의미를 요구하는 거야? 시기에 의한 정리를 요구하는 거야 지금. 식정리입니다. 아시겠죠? 물론 뭘 알고 들어가야지. 로그 n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이거야. 아, 그 두 개 더한 게 로그 n이야. 그죠?
그런 식정리. 거기에서 정수 부분은 말 그대로 정수고 소수 부분은 소수인데 둘이 같아지는 건 특이하게 0이 하나 있었고 뭐 그런 걸 건드리는 문제가 기억이고요. 그 다음 니은은 뭐 특이할 건 없겠다. 디귿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얘는 의미인 거야. 통합적인 문제인 거죠 얘는. 봐봐. F10n이랑 이미 이거 캐치해야 돼 이제. F10n은 일단 읽고 갈게요. F10n과 G10n을 곱하면 Fn 곱하기 Gn 더하기 Gn과 같다 이렇게 상황이 돼. 그죠? 자 지금 10n의 F랑 10n의 G를 Fn과 Gn으로 비교하는 소리 맞죠? 그죠? 그러면 관계를 찾아야 되는데 아까 선생님이 그래서 보여준 거야 예시로. 봐봐. F10n은 Fn보다 얼마 클까요? 1 크겠죠. 그거 얘기인 거야. 야 어떤 자연수를 10배 했어. 자릿수만 1 증가했겠지. 얘랑 같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죠? 그리고 곱하기 G10에는 뭐랑 똑같아? G에는 로그 유효수자니까 그지? 10배 했어. 유효수자가 바뀌어 안 바뀌어? 이건 G에는 똑같죠. 이게 이건 뭐야 그러니까. 오케이? 전개해봤더니 FNGM 더하기 GM 이렇게 값이 나오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디귿도 3이구나 라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 뒤에 있는 이런 이게 예전 문제긴 하지만 이런 그 상용로그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예전에는 이렇게 좀 통합적인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 나왔는데 사실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는 잘 안 되는 편이긴 하고 사실은 여러분들 또 교과 과정에서 상용로그가 많은 부분 덜어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이제 그냥 중정도 수준으로 남아있는 문제 그 다음에 교과서를 엮으려면 엮기 쉬운 내용들만 좀 정리해 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까지는 한번 연습용으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뒤에 마지막에 했던 이런 문제를 자주 만날 일은 없을 것 같긴 해요. 그건 분명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몰라요.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 모르는 거기 때문에 공부를 해놓으시고 알겠죠? 저번 시간에 수투는 그 여기 같은 행위 반복 문제 즉 상용로그 활용 파트만 정리했었죠. 그죠? 두 가지 활용을 정리했는데 같은 행위 반복 문제라고 쌤 이름을 지었지만 뭐 한 번 뭘 할 때마다 얼마씩의 변화를 갖는다. 그때 뭐 몇 년 지나면 어떻게 되겠냐 뭐 이런 걸 질문하는 문제와 그 뒤에 이제 지표가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에 대한 어떤 의미 파악, 상용로그에 대한 의미 파악 또는 뭐 수식에 대한 정리 뭐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120페이지와 121페이지 두 페이지부터 질문 좀 받겠습니다. 막상 풀어보니까 어때요? 지민이가 여기 앞에 358번? 풀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360번? 네, 잘 안 되고. 그죠? 360번 하나 보겠습니다. 얘가 이제 뭐 유형적인 얘기를 하면은 359번이랑 유사 형태라고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그죠? 이게 라인이 두 개를 태워서 그 둘을 비교하는 문제인데 요게 아마 이제 질문을 좀 많이 오는 친구들 풀이를 내가 확인을 하다 보면은 이 국어적인 해석 포인트가 약간 잘못돼가지고 문제가 이제 산으로 가는 경우가 좀 생겨요. 그럼 답이 아마 안 나왔을 겁니다. 이게 풀이는 잘 진행했는데 하나의 어떤 그 문장을 놓쳐버린 거야. 그게 뭐냐면 물론 그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학생이 mp3 플레이어를 구입하기 위하여 정말 이제 옛날 얘기죠. 요즘 mp3 같은 건 필요가 없는데 그죠. 핸드폰에 다 담고 다니니까 옛날 얘기긴 한데 그렇구나 진짜. 이제 mp3가 옛날 얘기네요. 그러고 보니까 아무튼 내가 보겠습니다. 그때 현재 제품 A의 가격은 24만원이고 자 A가 24만원이고요. 현재입니다. B 가격은 16만원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 3개월이 기준입니다. 3개월 알겠죠? 3개월씩 한 번 지나면 얘는 10% 얘는 5%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럼 지금 정리를 좀 하면 A라는 mp3와 B라는 mp3가 있는데 현재 가격이 두 개 라인이니까 정리 잘해야지. A가 24만원 B가 16만원인 상태인 거고 그죠? 얘가 기준이 3개월마다입니다. 3개월마다 3개월마다 한 번씩 지나갈 때 얘는 곱하기 A는 곱하기 얼마 해야 돼? 10% 하락이니까 0.9를 해야 되겠죠. 그죠? 지민이 괜찮니? 오늘 힘든 날인 것 같긴 한데 자, 힘 좀 내봅시다. 자, 5% 하락은요? 곱하기 0.95가 돼야 되겠죠. 95. 그죠? 95%니까. 그랬을 때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고 가정할 때 두 제품의 가격 차이가 자, 여기서 잘해봐야 되겠죠. 여기부터 두 제품의 가격 차이가 요 놈이 구입 시점의 요 말이 중요합니다. 이걸 놓친 친구들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두 제품의 가격 차이가
구입할 그 당시의 B 가격의 20% 이하가 되면 A를 구입하자라고 나왔습니다. 그때 A를 구입하는 시기를 구해라라고 나온 거 맞죠? 일단 그럼 우리가 식을 세울 때 3개월씩 N번 지난 걸로 식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N번 지난 그 후에 가격을 정리하면 24 곱하기 0.9의 N승일 것이고요. 이건 뭐 정리하기 쉽죠? 16 곱하기 0.95의 N승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N번 지난 후의 가격인데 내가 요구하는 건 두 제품의 가격 차이를 구해야 되니까 얘네들의 차를 빼야 되겠죠? 그때 가격은 항상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겁니다. 일단 얘가 크기 때문에 여기서 빼야 되겠죠. 그러면 24 곱하기 0.9의 N승 마이너스 16 곱하기 0.95의 N승 이 가격 차이가 그죠? 구입 시점의 B 제품입니다. 구입 시점의 B는 얘죠, 얘. 오케이? 요걸 쌤이 좀 많이 만난 애들은 요거 16으로 진행해서 틀린 친구도 좀 있었는데 알겠죠? 아무튼 구입 시점이기 때문에 요 가격을 얘기하는 거죠. 16 곱하기 0.95의 N승의 얼마? 20% 이하. 그 말은 100분의 20이니까 5분의 1 이하가 되기 위한 N의 범위를 구해라 이런 문제인 거죠. 식이 요렇게 나오면 잘 진행한 게 아닌가 싶네요.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일단은 4로 약분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4 얘도 4 얘는 6 그죠? 그리고 바로 로그 취하면 안 돼. 로그 취하면 계산 안 됩니다. 알겠죠? 정리를 좀 더 해야 됩니다. 여기 6 곱하기 0.9의 N승은 냅두고요. 그죠? 그리고 봐봐. 요거 넘어가면 4 곱하기 0.9의 N승이랑 5분의 4 곱하기 0.9의 N승이죠. 그죠? 이게 4가 넘어갔으니까 5분의 20이고요. 이건 5분의 4니까 5분의 24의 0.95의 N승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오케이? 양면 5를 곱하기 전에 6을 약분하면 되겠다. 6 약분하면 4개는 4. 됐습니까? 5까지 곱해버릴게요. 5 곱하기 0.9의 N승. 그거 나왔다. 4 곱하기 0.95의 N승입니다. 이렇게 천천히 산수를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산수가 복잡합니다. 아시겠죠? 자, 진행하면 얘가 로그를 이용해서 풀라고 로그 값이 나와 있죠? 양변에 로그를 취하겠습니다. 여기 로그 취하고 여기 로그 취하면 식은 저기다 풀게요. 로그 5 플러스 로그 0.9의 N승이잖아. 그지? 로그 N 곱하기 로그 0.9 그 다음에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로그 4 더하기 N 곱하기 로그 0.95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대입만 하면 되는데 봐봐. 요 놈은 그냥 대입만 하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얘가 문제인데 지금 0.9는 바로 안 나와 있죠? 로그 0.9는 나와 있는데 얘 안 나와 있잖아. 그치? 정리해줘야지. 그죠? 산수가 들어오집니다. 여기다 할게요. 로그 0.9만 구하자. 0.9만. 로그 0.9가 로그 10분의 9 맞죠? 그쵸? 그러면 이게 뭐야? 로그 9 빼기 로그 10 1 그죠? 그럼 로그 9가 뭐야? 로그 9가 로그 3의 2배니까 요거 0.96이야. 0.96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0.04 되겠다. 그쵸? 정리 들어가면 산수 천천히 해. 로그 5는 1 마이너스 로그 2 맞지? 로그 2가 0.3이니까 0.7 더하기 얘가 지금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0.04 그러면 마이너스 0.04 곱하기 n 작거나 같다. 로그 4는 얘 2배죠. 0.6 더하기 0.9가 마이너스 0.02니까 마이너스 0.02 곱하기 n이 날 되겠죠. 정리는 뭐 하면 되겠죠. 넘기면 0.1이고요. 크거나 같다. 얘 넘기면은 0.02 곱하기 n 될 것 같습니다. 양변 100을 곱하면 10보다 크거나 같다 2n. 결국 n은 5가 되면 되겠네요. 그죠? 5가 되면 같아지는 거고 5보다 크거나 같은 되는 거지. 그죠? 그럼 답이 될 수 있는 건 5개월이 아닙니다. 3개월씩 5번이기 때문에 15개월이 지나면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바리? 그렇게 체크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진짜 큰일 났어요. 그래서 심적으로 약간 이해는 내가 합니다. 이게 오늘 힘든 날일 것 같긴 하지. 파이팅 하시고.
자, 꼭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알겠죠? 이런 같은 방법 문제 한번 접근해 보시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그 다음 질문이 뭡니까? 그 뒤에 유형들. 이게 생각보다 가닥을 잡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분명히 알겠죠? 그 다음 62번 바로 가보겠습니다. 62번을 보시면 봐봐. 로그 x의 값을 줬고요. 로그 y 줬습니다. 그때 지금 알파, 베타의 범위가 나와 있는 상태인 거고 지금 나한테 얘의 자릿수를 파악해봐라. 이게 질문인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당연히 뭐겠어? 얘를 뭐 한 거? 로그를 취한 상태에서 그죠? 얘의 값이 얼마인지 구해야 되겠지. 그지? 얘가 만약에 뭐 12 더하기 0. 얼마다 그러면은 요 자릿수가 13자리니까 뭐 그런 걸 파악하는 문제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우리 요 값만 구하면 돼. 근데 이거 그 값 다 줬죠? 얘는 2 로그 x 마이너스 로그 y잖아. 지금 여기까지 콜? 그지? 이거면 되겠네요. 얘 2배 했으니까 12 더하기 2알파 빼기 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 됐나요? 는 11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베타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뭐 여기까지 식을 뽑아내는 건 어렵지 않은데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난 얘의 정수 부분이 궁금해지는 상황인 거죠 지금. 그쵸? 얘가 과연 11점 얼마인지 아니면 뭐 있을까 이제? 얘가 12점 얼마인지 아니면 10점 얼마인지 이런 고민을 해야 돼. 이 문제의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알겠죠? 뭐냐면 봐봐. 11 더하기 이게 소수긴 소수일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게 정확히 소수끼리 뺀 거기 때문에요. 얘가 0점 얼마일 수도 있고 1점 얼마일 수도 있고 2배 했으니까. 그지? 아니면은 베타가 커가지고 마이너스 0점 얼마일 수도 있어요. 그런 고민을 했냐가 이제 이 문제의 중요한 거고 나중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제 그런 고민만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 고민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 다음 풀이야. 뭐 그냥 또 하면 되는 거고 여기서 이런 생각이겠죠. 내가 지금 바라보는 시각이 정수 부분인데 그러면 정수 부분이 딱 봐서 11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얘가 좀 찝찝하다라는 거지. 그럼 내가 요 범위를 좀 따져보겠습니다. 그래서 범위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야. 대충 뭐 0부터 1 사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알파가 굳이 0과 4분의 1 사이고요. 베타는 굳이 2분의 1과 1 사이란 말이에요. 한번 따져보면 2알파의 범위는요 0부터 2분의 1까지 맞지. 그지? 그죠? 그 다음 베타의 범위는 2분의 1부터 1까지 맞죠. 내가 궁금한 건 2알파 마이너스 베타인 상황 맞지? 맞습니까? 그쵸? 그러면은 봐봐. 우리가 2알파에서 베타를 빼는 건데 단순하게 생각을 하더라도 얘가 여기 사이에 있는 범위가 0.5보다 작은 게 0.3이나 0.4 이런 거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0.5보다 큰 0.6 같은 걸 거 아니야. 그러면 딱 봤을 때 2알파가 큰 거야? 베타가 큰 거야? 2알파가 더 커요? 베타가 커요? 두수의 범위 봐봐. 누가 더 큰 거야? 누가 더 커? 누가 더 커요? 하긴 좀 어려워. 베타가 크잖아. 봐봐. 0과 0.5 사이고 얘는 0.5와 1 사이란 말이야. 그지? 그럼 얘가 더 크겠네. 그럼 이걸 뺐을 때 이게 음수가 나와 양수가 나와? 음수가 나오겠죠. 아, 얘가 마이너스 0. 얼마 했던 거야. 오케이? 이건 이제 확인을 통해서 푼 거고요. 사실 우리가 부등식의 연산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는 수학적인 이제 우리 공부하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뭐 상황을 파악해서 부호를 확인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런 까지 할 수 있어야 돼. 둘을 더하면 봐봐. 부등식의 덧셈 가능합니다. 내가 요즘 고1들 수업할 때 이거 가르치고 있거든요. 고1 때 나옵니다. 이거 교과서에. 야, 둘을 더하면 봐봐. 덧셈은 그냥 더하면 돼. 2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3보다 작겠죠. 부등식 덧셈 가능하고요. 부등식의 뺄셈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봐봐. 얘한테 얘를 뺀 게 값이 제일 작으려면 앞에 게 작고 뒤에 게 크면 돼. 즉 여기서 이거 뺀 게 일로 오는 거야. 지그재그로 적은 거죠. 이렇게 0 빼기 1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요거 되겠습니까? 제일 큰 값은 앞에 게 크고 뒤에 게 작아야 돼. 이렇게 온 거지. 이렇게 0보다 작을 거란 말이야. 얘는 정확히 마이너스 0. 얼마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얘를 적용하면 이 식이 얼추 봐서 정수 부분이 11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 소수가 까먹어 버리니까 10 더하기 0. 얼마였을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럼 대충 보이는 12자리가 아니라 11자리의 수였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알겠죠? 답은 11자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런 문제였고요. 자, 그냥 해보시고요. 잠시만요. 뭐 있습니까? 66번. 영상 다 했어? 다 풀었어? 아, 나머지 내가 사실 거의 다 풀어드렸고 66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시죠. 자, 이런 것도 옛날 문제긴 한데요. 이 지수로가 좀 범위가 줄긴 했으나 이 정도는 연습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써 있는 겁니다. 아, 여기 표현이 잘못됐네. 아, 이거 수정을 내가 안 했구나. 딴 거 다 수정했는데 이 지표가수란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몰랐을 겁니다. 그죠? 그죠? 요거는 뭐 혹시 그 다른 표현들 쓸 때 쌤들이 한 번씩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교과 과정에 없어진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말은 알 필요는 없고요. 이 지표란 말이 옛날에 쓰던 정수 부분이라는 소리야. 알겠죠? 몰라도 됩니다. 쌤이 교재를 수정하면서 이걸 못했네요. 못 봤습니다. 가수는 소수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지표가수라는 표현은 뭐 굳이 알 필요는 없고. 자, 우리가 어떤 그 양수가 있을 때 로그를 취한 놈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FA/GA라 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가 그 표현할 수 있는 게 로그 A를 FA 더하기 GA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 맞죠? 이렇게. 우리가 이 앞 문제 365번에서 했듯이, 그죠? 우리가 어떤 로그 값을 정리할 때 정수 부분 더하기 소수 부분을 정리하니까. 그쵸?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자, 그때 기억부터 질문하는 겁니다. 아마 이런 표현만 사실 그 인지가 됐으면 기억, 니은은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니은이 조금 헷갈릴 수는 있으나 그 기억, 니은은 뭐 바로 구하는 거니까. 기억 봐봐. F2006이래요. 로그 2006의 정수 부분 얘기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얼마야? 3 맞습니까? 네 자리 수니까 3 맞죠? 기억 차리고요. 그죠? G2가 얼마죠? 요건 바로 구해. G2가 얼마야? 로그 2. 로그 2의 소수 부분. 그냥 걔잖아. 유효자니까. G6은요? 로그 6. G12는요? 그렇죠. 로그 1.2가 되는 거지. 알겠죠? 그럼 해보면 이거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로그 2 더하기 로그 6이 로그 1.2 더하기 1과 관련하는 거 맞죠? 이 1이라는 건 로그 10이잖아. 그치? 얘 합치면 로그 12. 얘 합쳐도 로그 12. 그죠? 그러네. 갔네. 기억 니은은 그냥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미 파악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되고, 디귿에서는 이제 식을 다루는 센스가 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잘 보세요. 보시고요. 디귿은 FAB가 FA 더하기 FB라면 사실 쌤의 예상은 이제 이런 식의 디귿 같은 보기는 앞으로는 자주 출연할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알겠죠? 아마 물론 쌤이 예측치밖에 안 되는 거긴 하지만 쌤이 뭐 매번 얘기하지만 이제 6월 오픈이 나와봐야 확실히 이제 평판의 어떤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데, 쌤이 지금 나름대로 예측하고 있는 걸 지금 그나마 검증하고 있는 그 교재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수능특강이잖아요. 내가 시중 출판된 교재들에서 또 한 가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자꾸 걔네들은 너무 오버해서 너무 많은 걸 넣어놓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수능특강 나와서 다 비교를 했습니다. 근데 역시나 뭐 선생님의 어떤 그 교과서적인 교과서 수준에 맞는 그 유형들이 확실히 수능특강에 그 외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뭐 예를 들어 드릴 게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지금은 그냥 수업만 할게요. 자, 보시죠. FAB가 얘이면 GAB가 GA 더하기 GB다. 이게 상리모그 파트도 쌤이 그 수능특강적으로 확인해 봤으나 알겠죠? 저번에 말을 해줬지만은 이런 집요한 어떤 지표, 그 정수분과 소수분에 대한 성질 파트를 건들지는 않는데 알겠죠? 이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라서 좀 가볼게요. 지금 얘가 FAB랑 FAFB를 비교하고 있고요. GAB랑 GAGB를 비교하고 있는 거 맞죠? 그럼 우리가 정수부분과 소수부분을 fx와 gx로 표현했으니까 요 식을 다룰 때 이런 식이 진행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FA를 만들려면은 이 식이 필요할 것이고, 그죠? FB와 GB를 만들려면은 로그 B라는 걸 하나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로그 B, GB. 이것까지 무리는 없죠. 그죠? 이건 당연히 맞는 말일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얘가 비교하고 있는 FAB와 GAB의 관계를 파악해 보려면 로그 AB를 구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얘가 FAB 더하기 GAB일 거 아니야. 그죠? 이 식들은 당연히 내가 그냥 알고 있는 것들이죠. 뭔가 밝힌 건 아니고, 그지? 그럼 이런 관계에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야, 로그 AB가 로그 A 더하기 로그 B로 분리는 가능하잖아. 그쵸?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결국 얘 둘의 합은
로그 A가 FA 더하기 FB고요. 아, GA. 플러스 로그 B가 FB 더하기 GB랑 같은 거 맞지? 그죠? 그러면 봐봐. 성질이 나오지 않더라도 얘랑 얘가 똑같은 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로그 AB고 요거 로그 A 더하기 로그 B니까 합치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얘랑 얘랑 같은 건 당연한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그때 문제에서 이 자식이 얘네 둘을 더한 거랑 같대요. 합이랑. 그지? 오케이 바리? 아 그러면 얘가 얘네 둘이랑 같을 거 아니야. 그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한 거야. 되게 참이네요. 그래서 이런 수식을 다루는 능력을 살짝 건드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까지 풀면 이제 뭐 수투에서 중점적인 유형들 알겠죠? 그런 것들 정리를 했는데 쌤이 이제 그 우리가 함수까지 프린트가 나간 상황인데요. 함수 프린트 지금 뭐 거의 그 풀이를 잘 진행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빨리 마무리를 지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수요를 드릴 것이고 알겠죠? 그럼 지금 빨리 끊겠습니다. 잠깐만 끊었다가 무조건 원 가면 그냥 쭉 가버리게 하겠죠. 잠깐 쉬었다가 진행을 하고요. 그 프린트는 이제 오늘은 쌤이 수요일 극한 프린트로 드릴 겁니다. 드리고 내일 이제 수요일이 그 빠진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원래 쌤이 나눠주는 프린트가 있는데 편집이 아직 좀 덜 돼서 마무리한 다음에 내일 드릴 거니까 그것들 가지고 이제 한 주 동안 또 열심히 풀어가 주시고 알겠죠? 오케이? 그렇게 계획을 잡고 공부하시면 되고 만약에 봐봐 프린트를 풀었어. 지금 여러분들 집합 문제 끝냈잖아. 그 다음에 그 함수를 하고 있는데 함수도 많이 끝냈어. 그러면 그 뒤에 만약에 약간의 또 수학을 문제 풀 여유가 있다면 복습 쪽을 좀 건드리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노트 읽는 거 까먹지 마시고 그 다음에 수능 특강을 가지고 이제 한번 푸시면 좋아요. 알겠죠? 지금 만약에 집합경제는 프린트가 끝냈으니까 그럼 이제 수능 특강을 풀 준비가 된 거기 때문에 그걸 푸셔도 좋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계획을 잡고 공부를 하세요.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